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공시법령에 관련 그 과목을 보고 있는데 이 시간 그 지적 관련 내용을 1시간 딱 설명하면 그 또 새로운 파트가 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인데 혹시 이 수업을 그 앞에 차분히 못 듣는 사람들은 등기법은 또 새로운 과목이니까 또 새롭게 적용되겠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공시법령은 그 지적과 등기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 공부했던 지적제도를 잠깐 한번 제가 정리해 봅니다. 지적제도란 그 토지의 중요한 표시란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좌표 등이 됩니다.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혹은 절차를 우리가 지적제도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처음 본 것이 관련된 용어의 정의,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인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관련 내용을 소개했고, 세 번째 우리가 이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소개했습니다. 지적공부에는 익히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잘 모르지만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이런 지적공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토지의 표시가 새롭게 부여되거나 변경되거나 달라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 얘기했는데 이동 사유가 발생합니다. 어찌할 거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토지 이동이죠. 이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게 이동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된다든가 그 주소가 변경되는 것 또는 토지 등급 바뀌는 것, 개별 공시지가 수정하는 것은 이동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그리고 축적 변경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여러분 책 321쪽이 됩니다. 자, 등록상의 정정. 우리가 그 지적제도는 용어가 까다롭다 얘기하는데 단어를 풀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자, 함께 볼까요? 등록은 누가 등록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등록합니다. 무엇을 등록합니까? 토지의 표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을 등록하죠. 근데 정정이란 잘못돼서 고치는 것을 뭐랍니까? 정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리해 보니까 등록상 정정이란 소관청이 등록하는 건데 누가 잘못했어요? 소관청이 잘못했네요. 따라서 누가 고칠까요? 소관청이 고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직권 정정한다 이야기합니다. 소관청이 잘못됐으니까 소관청이 고쳐야겠다. 소관청 고치는 것을 직권 정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잠시 뒤 보겠지만 직권 정정은 뭐 한 10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뻔해요. 소관청이 잘못 기재하거나 소관청이 다르게 기재하거나 소관청이 틀리게 등록할 때 고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직권정정. 자, 반면에 직권정정할 사항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이런 사항들은 어쩝니까? 신청에 의한 정정한다고 그래요. 신청에 의한 정정이 또 가능합니다. 자, 특별히 직권정정사항을 정정하지 않냐 할 때 당연히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 좀 정정해달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계나 혹은 면적의 정정, 경계나 면적의 정정은 절대 직권정정이 안 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경계나 혹은 면적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내 땅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상반됩니다. 이걸 소관청이 함부로 고칠 수는 없겠다. 그럼 어찌합니까? 항상 신청에 한 정정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경계 면적을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했죠. 단순한 지번 문제가 아니라 경계나 면적, 경계를 고치게 되면 말미암아 이익 보는 자 있고 불이익 보는 자 있겠다. 이래서 직권 정정되지 않고 항상 신청에 한 정정이 됩니다. 특히 이를 신청할 때는 단순하게 내 땅이 더 넓을 텐데요.
내 경계가 저쪽일 텐데요. 이건 안 됩니다. 반드시 뭐합니까?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때 측량이 무슨 측량이냐면 등록상의 오류를 바꾸는 오류 정정 측량. 등록상의 오류 정정 측량을 해줘야 되고, 측량 결과의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 줍니다. 성과도를 첨부합니다. 자, 요걸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 지적 측량하면 측량 결과를 측량 성과도라 이야기합니다. 이를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어요. 소관청이. 따라서 우리가 각종 이동 신청할 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등은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나 면적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등록사항에 오류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되겠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표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만약에 승낙하지 않는다면 재판등본 등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 여러분, 책의 순서는 그 신청의한 정정이 먼저 소개되었는데 큰 틀을 잡으면 그래요. 등록상 정정이나 소관청이 잘못돼서 고치는 것이다. 따라서 직권정정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의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직권정정사항이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절대 암기하려지 마세요. 제가 소개했죠. 지적제도는 종류가 많다면 아닌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만 직권정정 저랑 같이 감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자, 321쪽을 보세요. 직권정정 보기 전에 소유자의 신청의한 정정 제가 소개했죠.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이걸 이해관계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판결서, 그리고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첨부한다 소개했던 그 내용이다. 박스 안의 내용이죠. 자, 직권정정은 어떤 경우 있는가? 자, 절대 의울하지 말고 저랑 함께 이해되고 지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의될 때 누가? 소관청이. 두 번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됐을 때, 이처럼 다르게 하거나 잘못하거나. 세 번째, 공간법 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면적 환산이 잘못됐을 때. 네 번째,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따른 위원회 의결 결과 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하도록 하는 경우, 이것도 직권정정, 고치라고 명해주는 경우죠. 토지 하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시장을 각하란 거부하는 겁니다. 왜? 잘못됐으니까. 따라서 이것도 직권정정.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 잘못됐을 때. 일곱 번째, 측량성과와 다르게 됐을 때. 여덟 번째,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모두가 잘못 혹은 다르게, 그런 맥락입니다. 아홉 번째, 길어요. 아무튼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면적이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 맞지가 않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이건 시험지문에 안 나와요. 너무 길어가지고. 다만 잘못됐다, 고치는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면 됩니다. 이게 등록사항의 정정.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기억될 사실, 여기서 또 간과했는데, 자, 등록이란 어디다 등록합니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가능하죠? 근데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가 있고 토지의 표시가 등록이 되고 소유자의 관련 사항이 등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소개했던 직권정정이나 신청정정은 모두가 다 어떤 내용이죠? 토지 표시 관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자의 정정은 어찌할까? 이것도 시험이 너무나 자주 나왔는데, 기등기된 토지, 기등록된 토지, 그 다음에 신규 등록지 나누어서 봅니다. 자, 기등록된 혹은 등기된 토지는
이렇게 한 단어 정리할 수 있어요. 등기필 정보 등이다. 등기필 정보 등으로 한 단어 압축할 수 있는데 이게 네 가지를 뜻합니다. 네 가지. 어떻게?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형이죠? 시험 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미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 정정 뭘로 할까? 아닌 것은 이런 내용으로 시험 내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앞으로 줄여서 그냥 등기필 정보 등 하면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란 옛날 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반면 미등기 토지에 관해서는 가족상 기록 증명서, 가족상 기록 증명서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자를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적 공부의 정리. 근데 그 지적은 재밌는 게 단에 딱딱 떨어져요. 등록사항 정정, 뭐 지적 공부의 정리.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의 테마가 됩니다. 역시 제목 통해 확인해 봅시다. 지적 공부는 토지 표시 등이 등록되는데, 토지의 표시가 등록되는데, 자, 토지 표시란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자피와 면적 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뭘 정리한다고 그래요. 왜 정리합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토지 이동이 발생한 겁니다. 이동.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롭게 부여되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소관청이 토지 표시를 공부에 등록했더니만 이동이 발생한 겁니다. 이동이 발생했으니까 어찌합니까?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겠죠. 이걸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여기도 지적 공부는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소유자에 관련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또 시험 문제가 되곤 하죠. 자,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되어야겠고, 그리고 소유자 표시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걸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바꿔서 시험에 내요. 토지 표시는 뭐 소유자 정리 결의서, 혹은 뭐 소유자 표시는 뭐 토지동 정리 결의서 바꿔서 시험에 내니까 토지 표시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소유자의 정리도 오른쪽 건너입니다. 역시 이미 등기된 것, 아까 봤던 등기필 정보 등을 가지고 네 가지 똑같이 나와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내용이 똑같습니다. 반면 신규 등록지는 어찌할까? 소유자를 소관청이 직권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을 보세요. 등기 촉탁. 보통 그 행정기관과 기관끼리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 합니까? 우리가 업무를 위탁한다 말씀, 위탁. 보통 위탁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쓰는데 대체 촉탁은 뭘까? 촉탁이란 일반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 부탁하는 것을 촉탁한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서 등기 촉탁이란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의 등기를 부탁한 행위를 등기에 촉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때 등기를 촉탁할까? 토지 표시가 달라질 때 토지 표시에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소관청은 등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 등기를 촉탁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도
등기를 촉탁할 사항은 토지 이동이 있는 모든 경우가 그 대상이 됩니다. 종류 따진다면 10여 가지가 넘어요. 따라서 이것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역시 거꾸로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것,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것, 이걸 찾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먼저 촉탁하지 않는 것부터 제가 소개하고 요 내용 정리해 봅니다. 먼저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시험에 7번 정도 나왔어요. 올해 역시 28회 때 또 출제됐습니다. 어떤 것? 신규 등록. 여러분 신규 등록이 뭔가요?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롭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 대표적인 예가 바다를 메꾸는 예.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미 한번 소개한 바 있는데 오늘 바로 등기법 공부합니다. 등기 안 된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하는 것 뭐라 불러주죠?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래요. 등기 안 된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법 시간도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럼 대체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나요? 토지 같은 경우 땅 주인이. 그렇죠? 근데 내가 주인이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을 해요? 어떻게 증명하는가? 토지대장 등본이 있어야겠다. 등본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신청하는 자는 우리가 보통 대장 등본이라 표현해요. 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대장,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이걸 첨부해서 잡아라. 대장상에 내가 주인이잖아. 내 앞에 등기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소개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그럼 잠깐 보세요. 등록 안 된 땅을 맨 처음 등록합니다. 가능하죠? 이미 충분한 힌트가 됐어요. 소유자, 토지표시 어찌할까요? 소관청이 직권조사에서 등록한다 그래요. 어쩌합니까? 소관청이 직접 조사에 등록합니다. 뭘 가지고? 그들의 소유권 증명 서면 가지고. 공유했으면 매립했으면 매립 증거 필증 혹은 법원의 판결서 등이 관련된 서류가 됩니다. 자,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신규 등록은 등록이 된 다음에 뭘 첨부해서 대장 등본 첨부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은 아예 기억될 게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맨 처음 등기했기 때문에 등기부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 촉탁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7번 시험이 나왔어요. 또 올해 10월달 치렀던 시험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또 어떤 게 있는가? 등기 촉탁이란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즉 토지에 이동 있는 경우만 촉탁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소유권이 변하는 것,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 이것은 등기 촉탁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역시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경계나 좌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경계가 변경되거나 좌표가 변경됩니다. 이것도 토지등인가요? 경계 달라지거나 좌표가 달라집니다. 토지등인가요? 이동이다. 이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등기부에, 여러분 등기부도 가끔 보여야 됩니다. 등기부에 경계가 표시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부는 그림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백서의 좌표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표시가 맞긴 맞는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세 가지다. 신규 등록, 소유자, 그리고 경계와 좌표는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유,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리고 촉탁은 토지 표시만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하질 않는다. 경계좌표, 토지 표시지만 등기부상에는 경계나 좌표가 등록되질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촉탁 대상 좀 보세요. 323쪽 박스입니다. 이것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데 촉탁하는가?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즉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에서 토지의 이동사항을 등록한 때
촉탁 대상이 된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토지이동 사항을 등록한 경우,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다. 지번 변경 토지이동이죠.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토지이동, 축적 변경 토지이동, 등록상 오류 정정 토지이동, 지번 변경도 토지이동. 즉 토지 표시가 달라질 경우는 모두가 다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신규 등록, 소유자의 변동, 경계나 자표 변경은 촉탁 대상이 아니다. 특히 촉탁할 때는 토지 표시 증명제는 뭘 첨부한다? 대장 등본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내용이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정리 등의 통지. 이것도 역시 28회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조그만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제목 등에 파악할 내용이 있어요. 자, 지적 정리 등의 통지란 뭘 얘기하는가? 이처럼 앞서 본 것처럼 지적을 정리했어요. 토지 표시, 즉 토지 등이 있음으로써 토지의 표시를 정리하거나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겠다. 정리가 됐죠? 정리됐는데 당사자가 신청한 건 결과를 통지받아요. 처분을 받으니까. 따라서 지적 정리의 통지 등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 이런 때만 바로 통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 소관청이 직권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대위 신청했다든가 또는 등기를 촉탁했다든가 이런 경우 등등해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때, 이런 때는 바로 무슨 대상? 통지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내용을 여러분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통지를 보세요. 소관청이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를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등기를 촉탁했을 때 통지되겠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은 통지할 필요가 없다. 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가 통지 예가 되겠는가? 큰 내용으로 한 장을 넘어갔어요. 직권을 했을 때, 직권했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했어요. 소유자 알지 못하죠. 세 번째, 대위 신청했다. 제3자가 소유자 알 수가 없습니다. 기타 등등이 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먼저 직권한 경우가 있는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등록했다. 소유자 알지 못하죠. 알려줄 필요가 있네요. 두 번째,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번 변경했다. 왜? 지번별이 불규칙할 때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동의받아 이를 고칠 수가 있어요. 지번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런 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복구했다. 누가 복구합니까? 소관청이. 그리고 직권으로 받아된 토지를 등록 말소했다. 역시 이것도 통지 대상.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건 통지할 필요가 없다.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모두 통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을 때 소유자 알 수 없죠? 역시 통지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지번을 정할 때, 등기를 촉탁할 때 이런 경우 모두 통지 대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통지할 자에 주소나 거소할 수 없다면 어찌할까요? 일간신문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게시하게 돼 있죠. 이때 공고하게 돼 있는데 공고함으로써 우리가 통지에 가름합니다. 그러면서 2년 전 법이 바뀌면서 통지 시점이 중요한데 두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통지의 시기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변경 등기 필요할 때는 우리가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얼마 이내? 15일 이내. 변경 등기가 필요치 않은 경우,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일부터 얼마 이내? 7일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 숫자 그리고 기산점을 여러분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적 관련 주무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되기 때문에 수입 증지로서 납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적 공부, 정리 등을 신청할 때 수수료 무료고 등록된 토지가 바다 등이 됐을 때는 수수료 면제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내용이 확인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적의 전반적인 그 관련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적의 흐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토지의 등록 관련 내용입니다. 자, 토지의 등록. 자, 토지 등록이란 토지의 중요한 표시인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좌표와 면적. 먼저 그 토지 등록이란 소재와 지번과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어찌 결정해 등록할 건가 이 문제인데 이걸 대다수 누가 정합니까? 국가. 좀 더 구체적 누가 결정하죠? 지적 소관청이 정합니다. 지번 같은 경우, 지목 같은 경우, 면적 같은 경우를 소관청이 정합니다. 이유, 우리가 형평성을 위해서, 평등성을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정하게 하고, 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부과 징수라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 주된 이유가 세금의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더 나가서 여기 뭐 어쩝니까? 소유권도 보호한다고 그래요. 경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유권도 보호한다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적이. 그러면서 이를 어디다 등록합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지적공부는 나누기를 대장이 있고 종류가 4가지가 있었고 도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이 된다 해서 도면 속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대체로 지적 공부에 어떤 게 등록되는가를 세세하게 공부했죠. 여기가 지적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왜냐하면 지적이란 토지의 중요한 표시를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 이게 지적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 표시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 대표적으로 새롭게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 임야대장 등을 토지대장 만들어줘요. 이를 등록 전환. 토지를 나눠줍니다. 분할. 그리고 합병, 지목 변경 등등이 바로 토지의 이동이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동이 발생했다면 어찌합니까? 지적을 정리해야겠네요. 지적을 정리합니다. 지적이다.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표시가 달라지니까 지적을 정리하죠. 그런 다음에 이를 뭡니까? 나눠지죠. 등기를 부탁하는 경우 있다. 등기를 촉탁을 한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알려주죠. 이를 또 뭡니까? 통지를 합니다. 이런 일련 과정이 바로 지적제도에 관련 내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토지 표시, 특히 경계나 좌표는 어찌 결정할까요?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책 쓴 저자의 입장 따라서는 측량을 요 앞에 넣는 경우 있고 아예 뚝대에서 뒤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뚝대에서.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지적 측량이란 무엇인가 요 관련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지적 관련 내용이 됩니다. 특히 지적 관련 내용들은 그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우리 수험생 입장은 좀 힘들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제 경험은 이런 과정을 2번, 3번 정도 듣고 정리한다면 2-3번 정도란 한 6월까지 정도 얘기합니다. 된다면 대충 감을 잡아요. 그리고 요 한마디로 모두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 내용으로 여기 갖다가 끼워 넣어주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제도 관련 내용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공시법령에
공시법령에 지적제도가 있고 등기제도가 있는데, 지적제도는 뭐 우리 법의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은 되게 길어요. 근데 그냥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기제도는 그냥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데, 이미자가 소개한 바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지적은 마치 우리 부동산 공법과 비슷하다. 흐름이 공법과 비슷해요. 공법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요소 같은 걸 암기해줘야 돼. 사실은 또 중요한 게 각종의 주체 그리고 많은 숫자들,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암기해주는 요령, 요거 필요합니다. 반면 이 부동산 등기법은 이는 민법의 특별법이 민법의 특별법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공법과 민법은 법 차이가 큰 겁니다. 이건 공법이고 사법 내용이죠. 해서 흐름이 마치 민법과 똑같아요. 따라서 등기 이해하려면 민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민법 공부는 처음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요 감이 잡혀. 민법이 얼마나 방대한지, 총칙, 물권, 채권에서 내용이 한 두세 바퀴 돌아가야 감이 잡혀버리죠. 그래서 민법이 정리되지 않은 요 바탕에 등기법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요. 다만 제가 기초과정, 기본 이론까지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이 되어진다면 무리 없이 정리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시간이 어중간히 됐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